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한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페더레이티드 러닝과 관련된 내용 중 MAB 알고리즘을 통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Multi-Armed Bandit Based Client Scheduling for Federated Running으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어떤 CS,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스케줄링을 수행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FL,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MAB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문에서는 최적화 문제와 온라인 워커 셀렉션이라는 문제를 MAB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AP와 여러 개의 유의들이 무선 환경에서 연결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고 있는 구조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AP와 여러 개의 유의들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디어란 케이스가 항상 채널이 어베일러블하고 IID인 경우와 이 채널이 항상 어베일러블 하지 않고 non-IID인 non-IDR하는 경우를 가정을 하였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에 기재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머신러닝 같이 컴퓨테이션이 큰 데이터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용자의 그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중앙에 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릴럭턴스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또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중앙에서 여러 데이터들을 컴퓨터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오버헤드가 생긴다는 등의 단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FL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FL은 기존처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모델을 올려보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로컬 유저에서 올려보낸 모델을 값을 기반으로 이 클라우드에서는 평균을 내는 등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이런 최신 모델들을 여러 유저들이 주기적으로 다시 다운받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에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레이턴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로컬 모델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매우 많은 라운드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운드는 사용자들이 이 글로벌한 학습 모델을 전달받고 이를 학습한 뒤에 다시 이 글로벌한 그 AP로 올려보내는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학습에 걸리는 사이클의 개수가 적을수록 이 레이턴시가 줄어들고, 이는 성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측면에서 이러한 라운드의 트레이닝 레이턴시를 줄이고 또 정확하게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통해 트레인 시키는 방법이 이 클라이언트 스케줄링이 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앱스트랙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AP와 여러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라운드에 어떤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여서 이 학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아이디어란 케이스와 넌 아이디어란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시스템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의 중앙 싱글 AP에는 N개의 라디오 액세스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AP에는 총 K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널의 개수는 클라이언트 수보다 작기 때문에 이 non-IID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까지 고려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아이디어란 IID의 경우에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클라이언트 스케줄링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WK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 K의 로컬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로컬 데이터셋은 SK개의 샘플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의 목표는 결국 이 축적된 이 글로벌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일반화된 식은 이 오른쪽에 적혀있듯
오른쪽 식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AP의 글로벌한 결과값과 그리고 로컬의 값의 차이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large gx는 이 글로벌 로스 펑션, wk 바는 전체에서 특정 로컬 로스 펑션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gkx는 로컬 임피리컬 로스를 의미합니다. 이 gkx는 다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gx wks 이것이 이 클라이언트 k의 s 번째의 샘플 포인트인 wks.과 벡터 x가 연관된 로스 펑션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장에선 FL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L에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존재를 하고 이를 T로 나타내게 됩니다. 우선 스텝 1에서는 AP가 전체 클라이언트 중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여서 그 부분 집합인 ST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는 AP가 글로벌 모델을 웨이트 벡터인 XT로 나누고 이를 통해 스텝 3에서는 선택된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모델을 뿌려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 이 AP는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로컬 모델을 다시 받아서 이제 아래식을 통해서 이 글로벌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매 라운드마다 걸리는 총 시간은 아래식처럼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tau k dt는 디스트리뷰션 타임, tau k ut는 업데이트 타임, tau k LUT는 로컬 업데이트 타임을 의미합니다. tau max는 매 라운드에서의 최대 인터벌 시간으로 특정 시간 이상의 딜레이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디어라는 시나리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FL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걸리는 이 타임 코스트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식을 이제 아래와 같이 나타냅니다. 여기서 tau st 부분은 특정 라운드에서 가장 느린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에타 값은 바이너리한 값으로 나타내면서 컨버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 그리고 컨버지하는 경우에는 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이 식을 재구성을 하여서 오른쪽 아래 보이는 식처럼 RKT라고 하는 새로운 리워드와 관련된 노테이션을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실제 옵티멀한 슈퍼암에서 이 리워드 값의 평균을 뺀 값을 커뮬레이티브 리그레스로 정의를 하였고, 이 옵티멀한 값과 실제 값이 최소가 되는, 즉 여기서 정의한 대로라면 시그마 파이 1이라는 값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SUSB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고리즘의 첫 번째부터 이제 8번째 줄까지는 이제 초기 설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초기 설정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암이 적어도 한 번씩은 수행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번째 줄을 보면 YT와 GT라는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YKT의 경우에는 암 K에서 특정된 리워드 값들의 샘플 민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GKT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T까지 끝났을 때 암 K가 몇 번 동작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초기 설정을 종료하고 나면 이제 9번째 줄로 넘어가서 메인 루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운드 T마다 YT와 GT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는 최적의 암인 슈퍼암 ST를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ST식에서 앞에 항은 exploitation, 그리고 뒤에 항은 exploration을 말하는데, 여기서 exploitation은 이제 이전까지 결정된 가장 최적의 값을 골라주는 것이고, exploration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적의 값은 아니지만 학습해볼 만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원 아이디어란 시나리오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는데요. 사용자들이 좋지 못한 이 채널 컨디션 혹은 컴퓨팅 파워의 고갈로 인해서 이 러닝 프로세스 동안에 unavailable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새로 AT라는 집합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것은 이제 available한 클라이언트들이 들어있는 집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ST는 이 AT에 있는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추출을 하게 되고, 이 availability constraint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n-ideal한 시나리오에서는 그 로컬 데이터셋들이 non-IID이고 unbalanced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더 크고 글로벌 디스트리뷰션과 가까운 데이터셋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더 사용하게 하려 합니다. 다만 non-IID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로컬 데이터셋이 실제로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값과 가까운지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데이터셋을 가진 이 클라이언트를 우대하는 경우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큰 데이터셋이 결국 최대한 많은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였고, 따라서 CK라는 fairness constraint를 두어서 이 셀렉트되는 비율이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별 프로세스 중에 채널 상태가 좋지 않거나 컴퓨팅 능력이 소진되어서 일부 클라이언트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이진 변수인 AKT를 정의를 해서 이제 만약 클라이언트 K가 라운드 T에서 사용을 가능하다면 AKT는 1로, 그렇지 않으면 AKT는 0으로 설정을 하는 fairness constraint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PK가 이제 K의 파워셋인 라운드 T에서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집합으로서 이 AT를 표시하는 방법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성을 위해서 이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집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IID임을 가정을 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해당 분포인 PAE는 미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T는 이제 각 라운드 시작 시에 AP에 표시가 되고, 고려된 네트워크에서 클라이언트의 수가 사용 가능한 채널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AP는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에서 부분 집합 ST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제약 같은 경우에 각 클라이언트의 커뮤니케이션 라운드에 얼마나 많이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진 변수 BKT는 지시자로 정의가 되고, 그래서 BKT가 1이면 이제 반올림 T에서 이 클라이언트 K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BKT는 0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fairness의 제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는데요. 로컬 데이터셋의 분포를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 데이터셋의 크기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해서 중요성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정성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클라이언트의 공정성 제약 조건은 값은 이제 CK로 설정이 되고, 이제 공정성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 시퀀스를 찾을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한다면 이제 제약 조건 벡터 C는 실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 슬라이드에서 말한 대로 non-ideal 시나리오에서는 아이디얼한 시나리오에서의 알고리즘 1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fairness constraint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서 이제 뒤에서는 non-ideal한 경우와 같이 문제를 reformulate를 하고 이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CSUCBQ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n-ideal한 경우에는 가장 위의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여기서 P-AE는 선택된 클라이언트의 집합, 그리고 QSE는 E가 선택된 집합일 때 벡터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US는 슈퍼암의 S에 대한 normalize 된 리워드를 의미를 합니다. 이 식은 IID에서 같이 다시 가장 옵티마이즈 된 경우에서 실제 값을 빼줌으로써 시그마2라고 하는 값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리포뮬레이트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non-ideal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CSUCBQ를 살펴보면
이제 이전에 보았던 CSUCB와 비슷한 과정이지만 우선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 줄어들었고 제일 중요하게 바뀐 점은 이 fairness constraint를 다루기 위해서 DK라는 virtual queu를 둔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DK는 그 라운드 T 처음에 Q의 길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D의 초기 값은 0이고 ARMK가 라운드 T-1에서 셀렉이 되면 이제 Q 랭스는 1만큼 줄고 다시 매 라운드마다 CK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DK와 YKT의 비율을 웨이팅 팩터인 베타 값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 여기서 슈퍼암 ST에 가장 빠르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얼 시나리오에서는 20개의 클라이언트와 5개의 채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잘 섞여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동일하게 배분이 되어 있고, 비교하는 알고리즘으로 랜덤 스케줄링과 라운드 로빈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커뮬레이티브 퍼포먼스 갭, 그리고 평균 퍼포먼스 갭, 그리고 fail된 클라이언트의 개수에서 모두 이 제한된 CS-USB 방법이 높은 그 퍼포먼스를 수행을 함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넌 아이디얼한 시나리오에서의 결과를 보시면 넌 아이디얼 시나리오는 이제 3개의 클라이언트와 2개의 채널을 설정하였는데요. 여기서는 비교본으로 이제 availability constraint만을 고려하는 이 modified CS-USB 알고리즘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S-USB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irness constraint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CS-USB Q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베타 값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험 결과에서는 작은 베타 값이 작은 퍼포먼스 갭을 이루어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버전스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아이디얼한 시나리오를 보면 비교군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로컬 데이터셋이 IID 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라운드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평균 개수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제 넌 아이디얼한 시나리오에서는 넌 IID이기 때문에 이제 CS-UCB-Q 알고리즘에서의 클라이언트가 이 비교군보다 더 많은 라운드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